점심에는 1,800원짜리 편의점 김밥으로 버티면서 저녁에는 18만원짜리 파인다이닝을 찾아간다는 MZ세대. 더모아 카드 몇백 원 모으면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면서 망고빙수 83,000원짜리 먹는 MZ세대. 이 세대의 소비들 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간직소연구원 정석환입니다. 돈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책 표지에 보면은 새로운 소비 주체 등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플러스 벌다. 그래서 벌다라는 동사하고 함께 봤을 때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돈과 연관돼서 동사의 유형을 나눠서 살펴봤을 때도 이제 아끼다, 모으다, 벌다, 쓰다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이제 상승을 했던 것은 벌다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 걸로 나타나요. 역시 그래도 이제 쓰다라는 동사가 가장 많긴 한데 이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거는 벌다였습니다. 여기서 벌다라는 거는 월급을 벌었다 뭐 이런 맥락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목한 부분은 스스로 거래를 해서 스스로 이제 돈을 만드는 경제 주체로서 버는 행위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래플 같은 게 있는데요. 래플이 그 운동화 뽑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이 래플이 한창 잘 나갔을 때 언급량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당근마켓 같은 거가 있는 거죠. 당근마켓의 의도는 교환하세요, 집을 비우세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세요 이런 의도가 있었을 텐데 소셜 데이터에서 살펴봤을 때는 사람들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벌고 있다, 벌었다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가치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사람들이 거기서 더 어떤 효용성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아도 보고 티셔츠 하나만 올려놓을 수는 있는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시작은 스토어를 여는 것부터입니다. 왜 공짜인데 안 하세요? 라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의 핵심은 소비자로만 치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셀러로서의 기회를 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얻는 채널로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직접 찍고 만들고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유튜브를 언급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애들이 꼭 그렇게 돈을 벌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자기 표현의 수단인가?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돈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돈을 떼놓고는 절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의 이제 공통점은 참여자들을 소비자라든지 고객으로 이제 부르지 않고 파트너로서 대한다는 점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야 일로 와봐, 여기서 이것 좀 사고 가, 우리 광고 좀 보고 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환영받고 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웹소설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플랫폼의 참여자라면은 나도 글을 써서 올리면 작가가 될 수 있고 그 작가가 되어서 내 작품이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으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이런 이제 경황들과 함께 이런 궤를 같이 하는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엔잡이라는 키워드일 텐데요. 엔잡 같은 경우도 2020년 이후에 진짜 크게 상승했어요. 10배 이상 이제 소셜 데이터 상에서 엔잡에 붙은 이제 키워드들은 경제적 자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 콘텐츠, 부캐, 관심. 반대로 투잡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 저녁, 풀타임, 배달, 알바, 조금은 삶의 그 고충이 느껴지는 그런 연관어들이 이제 함께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인 가구나 1인 가구가 아니라 독립 가구로서 사람들을 경제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비자를 이제 소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요즘 플랫폼들의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책의 마지막 이제 부분에 동경의 소비, 사랑의 소비, 필요의 소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소비의 큰 축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본 거예요. 혹시 호텔 망고빙수 아세요? 호텔 망고빙수? 이제 대표적으로 신라호텔 망고빙수가 있는데요. 호텔 망고빙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동경의 소비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 호텔 망고빙수를 말하면서 비싸다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덜 한다는 점이 있어요. 물론 절대값으로 보면은 83,000원이 절대 싼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얻는 내 가치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제 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소비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제 스타벅스인데요. 저희 소셜 데이터로 보면은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힌트가 되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월 4만 건 이상이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요. 정말 큰 이슈가 있다면 10만 건 정도도 나오는 엄청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일 브랜드가 이 정도 크기로 나오는 거는 스타벅스가 거의 유일무이. 이런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스타벅스는 뭐 사랑입니다. 지금 뭐 스타벅스 왔는데 너무 뭐 행복해요. 이 브랜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거기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랑의 소비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필요의 소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필요의 소비를 얘기할 때는 아까운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보통 얘기를 먼저 해요.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돈을 가장 아깝다라고 느끼는지 살펴보면은 배송비, 통신비, 배달비, 택시비, 구독료, 입장료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필요의 소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내야만 이용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소비인 건데 이건 좀 아까운 영역에 늘 머물러 있고 이거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대체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필요의 소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의 종류를 이제 씬으로 살펴보면요. 동경의 소비 같은 경우는 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급이 높음이 증명이 돼야 되고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망고 빙수 말고도 파인다이닝이라든지 골프, 호텔 숙박 이런 레저에 해당하는 것들도 동경의 소비의 예제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빈도로 보자면은 동경의 소비는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크니까. 하지만 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가성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랑의 소비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좋은 예시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스타벅스, 그다음 뭐 코스트코라든지 배민 이런 것들도 사랑의 소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반복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액의 절대값으로 보면은 동경의 소비보단 훨씬 낮을 테고요. 그다음 소비 빈도 같은 경우는 훨씬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필요의 소비 같은 경우는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이 브랜드나 저 브랜드나 이제 차이가 없어요.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대체하고 갈아탈 용의가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씬에서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은 동경의 소비는 누림의 대중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줄까지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경의 소비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은 저변을 넓히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브랜드와 연결되는 이런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들이라든지 카페들을 만드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많이 나타나죠. 이를 통해서 더 자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을 대변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정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굿즈, 특정 브랜드만의 결제 수단을 수용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어떤 구독 서비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랑의 소비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급을 높이는 것이 이제 급을 높여서 동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하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리저브를 만들었죠. 그리고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브랜드들하고 계속 콜라보를 한다든지 브랜드가 잊혀지지 않게 많이 시도를 하는 것이죠. 필요의 소비의 이제 목표는 락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락인이라고 하면은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 이용자 찾아오면 못 나가게끔 문을 잠그는 거죠. 필요의 소비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은 락인을 목표로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나은 소비가 있고 지성 소비를 할 수 있으면 넘어갈 용의가 있다 경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의 소비는 그 지성 소비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지성 소비하면은 대표적인 좀 예시, 그럼 작년에 굉장히 크게 화제됐던 게 신한의 이제 더모아 카드라는 게 있어요. 5,000원 이상을 이제 결제를 하면 그 뒤에 붙은 이제 세 자릿수에 해당하는 금액들 그대로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900원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킹률이라고 하죠. 체리피커라고 하는데요. 그런 카드사의 혜택들 중에서 감히 최고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글들이 돌아서 저걸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아마 이런 아끼는 행위들, 짠테크라고 하던지 짠돌이라고 해가지고, 짠돌이라는 어감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성 소비, 그리고 심지어 과학 소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정보가 있고 공략이 있고 다 전략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한 더모아 카드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가서 6,000원짜리를 계산하면서 100원을 현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5,900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9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거죠. 그리고 심지어 통신비 이제 계산을 할 때 부분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분 납부를 해서 5,999원을 매일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999원씩 매일 적립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한 가맹점에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적립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계산하면 이거 하루에 뭐 10,000원도 적립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픈 채팅방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거기서 공략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지성 소비를 해보자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20몇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해서 봤더니 L포인트로 바꾼 다음에 L페이로 롯데 가맹점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 옷을 하나 장만을 했었는데요. 공짜로 받은 느낌과 어떤 내가 이거를 벌어서 한 것 같은 어떤 미묘한 오묘한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동경의 소비, 제 동경의 소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저도 이렇게 툭툭 돈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분 정도는 이제 겨울에 걷기도 하거든요. 택시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것처럼 아까운 돈이라는 게 있고 아깝지 않은 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고 공략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시대의 어떤 자산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